안녕하세요. 박재성입니다. 오늘은 가상현실, VR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상현실이란 무엇인가? 네, 가상현실이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거 맞습니다. 지금 가상현실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많이 회자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가상현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처럼 컴퓨터로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상현실이 인간 생활에 왜 필요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즉, 가상현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컴퓨터로 통해서 표현되고 또 컴퓨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가상체험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꿈도 초월적인 세계니까 가상현실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과거에도 인간이 태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가 존재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상현실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디지털 시대가 나오면서 논의되고 있는 세계라는 거죠. 과거에는 초월적인 세계로서 꿈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가상 세계와는 엄연히 다른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느냐면은 체험의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꿈이라는 것은 사실 모호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지 그것을 명확하게 무언가를 체험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즉, 꿈이라는 것은 현실을 초월한 어떤 세계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규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반면에 가상현실은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분명한 체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과 같은 초월적인 세계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세계로서 디지털 세계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가상 공간, 가상 체험. 그러면 이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가상 체험이 없던, 가상 체험을 할 수 없었던 과거에도 우리는 충분히 생활을 하고 거기에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제 와서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느냐?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의 생활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활동은 항상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행동 방식으로 현실에 적응하게 되면 많은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분들, 그게 이제 신체적인 어떤 능력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는 분들은 내가 제주도에 가고 싶다, 아니면 해외로 나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거 못합니다. 그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할 수 없죠. 이런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간격을 좀 좁혀주자는 니즈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상현실은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없는 공간을 그래도 컴퓨터나 가상현실로 체험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힐링이 될 거고, 내가 여지껏 경험을 못해서 요것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100%는 아니더라도 내가 맛배기라도 좀 보고 싶은데 그런 안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것을 정말 맛배기만이라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서 오는 힐링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많은 부분에서 가상현실에 대한 니즈는 많이 논의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요즘 메타버스라는 용어 많이 들어봤죠?
이 메타버스의 용어의 한 꼭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로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공간, 그 디지털 시대에서 만들어진 어떤 공간을 체험하는 하나의 어떤 세계이지, 이걸 갖고 뭔가 또 체험하면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고 또는 가상의 공간에서 어떤 객체의 결과물을 현실로 갖고 온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메타버스라는 개념 안에 다른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VR이라는 그 개념은 메타버스라는 그 개념 안에 하나의 그 개념으로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가상 공간에서 뭔가를 체험한다는 거지, 가상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체험하는 건 아닙니다. VR은 단순히 말 그대로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현실, 현실과 가상에서 뭔가를 주고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현실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체험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가상 현실을 놓고 본다면은 이 가상 현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체험이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뇌로 뭔가를 느끼는 것이 체험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느끼지 못하면 이건 체험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 꿈이라는 얘기를 잠깐 얘기했죠. 내 꿈을 꾸는데 내가 어떤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 그리고 내 꿈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체험하게 해주고 싶다. 그랬을 때 인간들은 어떤 행동을 하죠? 말을 합니다. 말을 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얘기를 합니다. 또는 나의 꿈의 경험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텍스트, 즉 글쓰로 표현을 해서 책을 낸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꿈을 꿨으니까 체험을 한 거지만 그것을 말로 전달할 때 상대방은 체험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체험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이 상상을 할 뿐이지 체험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아무리 글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느낌이란 뭐냐면요,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오감은 눈으로 봤을 때의 시각, 귀로 듣는 청각, 그리고 냄새를 맡는 후각, 맛을 느끼는 미각, 그 다음에 터치를 느끼는 촉각. 이 5가지의 감각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거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한 가지라도 만족을 못 시키시면 이거는 체험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각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본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가상 체험이라는 것은 오감 중에 하나로 느껴지는 체험을 얘기하는 거지, 꿈처럼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로도 없다고 한다면 가상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체험은 오감 중에서 어떤 부분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상 체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체험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기술적인 차원에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가상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 즉 느낄 수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시각과 청각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기술적인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감을 다 못 느낄 때 발생하는 그 체험의 그 괴리성은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오감을 다 느낄 수 있다, 그렇게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점이 온다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뇌, 즉 이런 모든 체험은 뇌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근데 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본다면 뇌는 전기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 전기 신호를 판단해서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그런 컨트롤 사업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후각을 맡았다 그러면 냄새를 감지하는 세포에서 뇌에다가 이런 냄새가 난다고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기적인 신호를 조합해서 뇌에서 그러면 냄새가 지독하니 피해라, 뭐 이런 행동 방식을 전달한다는 얘기죠. 그런 신호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그런 신호의 조합을 먼 미래에는 개발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후각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 미각을 느낄 수 있는 센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먼 미래에는 그것마저도 만들어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오감을 다 느끼게 되면 결국 뇌는 혼돈을 가져오고 솟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나의 신체는 현실과 가상에서 그쯤 되면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상의 그 체험이 아직까지는 시각과 그다음에 청각에 이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듣고 있는 지금 메타버스 또는 이제 가상 체험 이런 걸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만족도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메타버스 게임을 하면서 어지럼증이라든지 오히려 다른 문제 때문에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가상 VR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메타버스라는 거를 좀 잠깐 얘기를 하자면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개발한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매장을 산다든지 옷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활동을 한다는 것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한테 나를 감정이입시켜서 활동하게 하는 건데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HMD를 끼고서 활동하다가 좀 피곤해. 그래서 누웠어요. 누웠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뇌가 누웠네 하고 느끼면 우리는 뇌는 분명히 전달을 합니다. 누웠으니까, 그렇죠? 누웠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오감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의 상황하고 바닥에 누웠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단순히 몇 가지의 느낌, 몇 가지의 그 감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각으로 느낀다는 얘기죠. 그 안에는 후각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촉각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청각, 시각 모든 게 다 참여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메타버스 안에서는 단순히 예를 들어서 화면이 좀 바뀐다든지, 예를 들어서 화면 기울기가 좀 변한다든지, 이 정도까지만 구현을 한다면은 결국 나는 이게 현실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메타버스를 하면서 내가 가상 체험을 하려면은 누웠을 때 바닥에 그 촉촉한 느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딱딱한 느낌, 그리고 누웠을 때 공중에서는 느끼지 못한 다른 밑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누우면서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나는 부스럭거림,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체험이 돼야지 내가 비로소 누웠구나 하는 거를 인지하게 되는 건데 가상 체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상 체험이 체험할 수 있는 거가 강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직까지는 가상 체험은 가상 체험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VR이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는 이런 개념은 향후 미래에 많은 그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많이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메타버스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나중에 말단에 가서 VR의 제작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메타버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지금 하나의 핫한 이야기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SNS들 많이 보시면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또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용어가 여러분들이 막연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메타버스라는 용어는요, 실제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원래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지금 와서 많이 듣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메타버스 개념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었다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운전을 해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 뭘 많이 활용하죠?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비게이션도 메타버스 개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요즘 근래 많이 듣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활에서 메타버스 개념에 대한 것을 체험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용어로 또 논의되고 얘기되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메타버스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VR이라는 것도 메타버스의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AR이라는 게 있고 M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메타버스 하면 VR, AR, MR을 다 합쳐서 그냥 메타버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거기에 다른 또 개념을 얹어서 말씀을 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현재 정립되어지고 있는 개념이지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메타버스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그것이 이제 현재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통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서 나중에 다른 기술이 나오면 또 개념 안에 또 포함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꼭 요거다 이렇게 개념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편의상 여러 학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몇 가지 개념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VR, AR, MR로 분류를 합니다. 자, VR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가상 체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얘기를 하자면은 가상을 체험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거가 답니다. 그리고 AR은 여러분들 AR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해석하면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증강현실. 자,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하니까 조금 감이 오지 않습니까? 증강현실. 뭘 증강하냐? 현실을 증강한다는 거예요. 예, 그 개념 자체에서 여러분들은 금방 느끼실 겁니다. 현실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현실에다가 가상의 어떤 것을 더하는 그것을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현실에 뭐가 부족해서 가상을 더하게 되느냐? 우리 현실에 있는 걸도 충분히 만족감하고 충분히 별 불편함이 없는데 뭐하러 현실에다가 가상을 더하게 되느냐?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강현실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으면 이거를 경험하기 이전에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로 예를 보자면 요즘 우리나라는 카드 없으면 창을 못 해요, 거의. 그렇죠? 네. 카드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예전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현금으로 모든 물건을 샀고 현금이 거의 통화의 모든 기능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카드가 나오면서 카드가 모든 걸 결제하니까 카드 없으면 현금으로 내는 거 엄청 불편하겠구나. 마치 지금 우리 현사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또 요즘에 또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결제할 수 있죠. 그렇죠? 요즘은 그 카드로 사용하는 것도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뭔가 기술적인 발전이 아니면 그걸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불편했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강현실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증강현실에 대한 어떤 체험을 못하면 이게 없으면 불편하겠다는 것을 생각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증강현실이 어떤 개념으로 현실에 쓰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증강현실은 현실에 가상을 더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더하느냐, 쓸데없이. 자, 그게 만약에 체험을 못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체험을 하면은 할수록 이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안경을 꼈어요. 안경을. 여러분들 구청에 많이 가죠. 그다음에 시청 같은 데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 시청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태껏 하던 행동을 보세요. 오늘 시청에서 내가 볼 일은 시청 가갖고 내가 주민등록증을 떠야 되는데 시청에 딱 왔더니 건물이 되게 많아. 어디에서 주민등록을 뜰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시청이 좁으면 작은 시청이라면 별 문제 없지만 시청이 커서 건물도 많고 그러면 어느 공간에 어느 부서가 있는지 모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종사하는 분들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이게 불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그냥 운전하고 돌아다니고 했던 게 불편한 게 없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도 지금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글라스라는 게 있어요. 안경을 딱 꼈는데 그 안경을 끼고 시청에 딱 가니까 내가 어느 건물을 딱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건물에 대한 정보가 이 건물에는 어떤 부서가 있고 무슨 일이 관장한다는 게 안경 안에 전부 다 그 데이터가 나오고 그 정보가 만약에 뿌려진다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현실에 가상을 더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또 하나 체험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포켓몬스터 게임 한동안 유행했죠.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포켓몬스터 앱을 깔고 어느 지점에 가면 현실에 없었던 캐릭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게 포켓몬스터 게임의 요지지요. 그렇죠? 근데 한동안 그 게임에 많은 사람들이 미쳤었죠. 한마디로. 네. 자, 그 게임이 재밌어요. 그렇죠? 하니까. 네. 만약에 그 게임이 없었으면은 그걸 체험을 안 했으면 재밌다는 것을 못 느끼겠죠.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기술을 체험하게 되면 그 이전 생활들은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간의 발전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예를 실생활에서도 보지만은 영화를 통해서도 또 볼 수가 있어요. 영화 중에 라이언 레이놀즈가 주연을 한 프리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Guy, I have to tell you something. There is no easy way to say this. This world, it's a video game. 영화에서 보면 안경을 끼는 순간에 현실에서 없던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현실과 같이 인터랙션을 주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실제 전쟁도 하게 되고 뭐 실제 총도 쏘고 비행기도 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경을 벗으면 그것들이 다 사라져요. 이것도 하나의 증강현실이라는 개념으로 만든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현실에다가 그 가상의 뭔가를 더한 것을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하고, 이것도 메타버스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MR이라는 게 있어요. MR.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N자가 믹스라는 뜻이네. 믹스가 뭐죠? 섞다, 섞는 거예요. 뭘에다가, 리얼리티에다가, R자에다가. 그래서 MR은 현실에다가 가상의 뭔가를 섞는 거예요. 그러면 AR하고 같네? AR하고 뭐가 다르냐? AR도 현실에다가 가상의 뭔가를 갖다 놓는 게 AR이라고 했는데, 그럼 MR은 뭐냐? MR도 지금 얘기하니까 가상의 공간, 아니, 현실의 공간에다가 가상의 공간을 섞는 거라고 하는데, 그럼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뭐냐면요. AR이라는 것은 현실의 공간에 가상의 공간을 갖다 놓지만은 가상의 공간하고 현실하고의 어떠한 정보도 주고받지 않고 어떠한 인터랙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상의 공간에 현실에 나타난 것 뿐이지 그 나타난 가상의 어떤 것이 현실에다가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그게 AR입니다. 그러나 MR은 다른 거예요. 현실에 없는 것을, 즉 가상에서 갖고 왔는데 그 가상에서 갖고 온 그것이 현실에다 영향을 주는 거, 이게 MR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막연히 상상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뭐냐? 자, 우리가 어떤 의사가 처음 해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처음 집도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지 좀 부담도 되고 겁도 나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가상으로도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현실에서 됩니다. 실제로 그런 기술이 돼 있어요. 자, 의사는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수술실 안에는 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환자는 가상으로 올려집니다. 수술대 위에. 자, 그럼 여기까지는 포켓몬스터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붙였더니 현실의 세계에 캐릭터가 나타난 것처럼 수술실에서 의사가 안경을 끼고서 봤더니 거기에 현실이 보이면서 환자가 나타난 거죠. 없던 환자가.
거기까지는 어쨌든 AR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시술을 집도하기 위해서 환자의 몸에 메스를 대는 순간 환자의 몸이 갈라지고 안에 장기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거는 뭡니까? 실제 의사의 행동에 의해서 가상의 객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MR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정확한 그 수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만들어진 가상 체험이 데이터가 이제 미리 들어있는 겁니다. 의사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응을 보고 거기에 대한 다른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정보를 준다. 그랬을 때, 즉 의사가 가상의 환자를 수술을 집도하는데 잘못해서 당신은 지금 잘못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뭔가 반응을 해서 뭔가 데이터를 넘겨준다. 가상에서 데이터가 넘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가상에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MR입니다. AR하고는 다른 거죠. 충분히 이해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런 MR 기술은 어디에서 많이 지금 추구를 하고 있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 기술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실하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없기 때문에 체험을 못 하는데 가상을 통해서 충분히 인터랙션을 서로 주고받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 MR이라는 것과 AR이라는 것은 아직 전 세계의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향후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하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면 여러분들의 직업 선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은 없지만은 나중에 새로운 직업군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VR하고 AR하고 MR 이 세 가지, 그것을 이제 통합적으로 학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SR이라고도 합니다. SR이라는 얘기를 또 들어봤죠.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 다 합쳐서 그냥 이걸 우리가 SR이라고 한다. Extended Reality. 그러니까 현실을 초월한 뭔가, 그걸 다 통틀어서 SR이라고 하고요. 이걸 다 통틀면 어차피 메타버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을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는 엄밀히 따지자면은 그냥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체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다른 거죠. 현실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현실에서 뭐가 바뀌면 체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바닷가에서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데 바람이 안 불어. 난 가만히 서 있는데 어느 시점에 바람이 막 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메타버스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체험이 안 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메타버스를 체험하겠다는 행동을 하셔야지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타버스 체험을 위한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에는 뭐가 있냐면요. 흔히들 여러분들이 많이 봤죠. HND라고 해서 삼성에서 만든 거면 삼성 오디세이, 그리고 요즘 페이스북에서 만드는데 페이스북에서 만드는 오큘러스 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기통의 여러 가지 HND라고 하는데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머리에다 쓰고서 이를 쓰고 순간 가상현실이 보이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어야지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C-close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C-close 디스플레이.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C, 보다, close, 보는 것을 차단하는 디바이스라는 얘기죠. 그게 있고요. 또 하나가 안경처럼 돼 있어갖고 이걸 착용하게 되면 현실과 가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글라스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 글라스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맥 쪽에서 오큘러스처럼 그런 그 HND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 많이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굴지의 이제 대기업들이. 글라스는 HND하고 차이점은 현실과 가상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그거가 좀 다릅니다. HND는 오로지 가상 쪽을 통해서 본다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글라스는 가상하고 현실을 같이 보니까 AR 쪽에 가깝죠. 그렇죠? 체험이. 글라스는 그러면 다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스로스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가상을 체험하는 것. 클로즈가 아니라 닫힌 현상이 아니라 보는 것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에 더 얹어서 다른 세계를 보는 것. 시스로스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글라스인데요. 어쨌든 그거를 끼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런 글라스가 많이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생활은 많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반드시 그것을 주문하는 클라이언트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면에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다들 처음 보는 거죠. 다들 처음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죠? 네, 명함을 나누는 거예요. 다들 처음 보니까. 네, 명함을 나누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라스라는 게 개발돼서 이제 그게 이제 일상생활이 됐어. 그러면 글라스를 끼고 가면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가 내 핸드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함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글라스를 통해서 이 사람은 사장인데 어떤 역할, 뭘 전공했고 핸드폰 번호는 뭐고 이메일은 뭐다. 보는 순간 그 데이터가 내 글라스에 나타나면서 동시에 내 핸드폰에 그 정보란에 그게 이제 저장이 된다. 이런 생활이 온다면은 그러면 정말 편해진 생활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때 사용되는 그 글라스 그게 이제 하나의 메타버스 장비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AR, VR, 그다음에 MR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을 하려면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게 이제 현실 체험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그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제약사항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불편하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이제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런 기기들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 수준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디바이스에서 AR 쪽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봤을 때 정보가 나타나는 AR 쪽은 콘텐츠 렌즈까지 나와 있습니다. 콘텐츠 렌즈를 끼면 AR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현재 지금 기술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형용화가 안 돼 있죠. 그렇지?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더 편한 디바이스 기기들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작은 수고로 메타버스라는 그런 체험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가 그 일반화가 되고 그 누구든지 이제는 우리 스마트폰 쓰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단적인 예로요. 요즘 청소년들하고 그 기성세대 그렇게 지금 얘기하죠. 그래서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뭐 기성세대를 흔히 여러분들 말대로 이제 꼰대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사실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메타버스 안에서 지금 노블러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콘텐츠 드라마 중에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 치고 있는 드라마가 뭐죠? 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안에서 나오는 게임이 그 게임 중에 하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메타버스에서 지금 데이트를 치고 있어요.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성인으로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 가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겠느냐? 저희들은 안 한다는 얘기. 기성세대들은 그게 뭐지? 그게 뭐가 재밌다고?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들은 그게 너무나도 재밌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은 기성세대가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구슬치기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했습니까? 그거 한 것처럼 요즘 애들은 실제로 동네에 안 하더라도 메타버스의 공간에서 그런 걸 하는 게 너무나도 재밌는 거죠. 기성세대는 그걸 이해를 못하면서 아니 애가 왜 컴퓨터만 그때 뭐 그런 것만 하고 있고 앞으로 뭐가 되려고 이렇게 돼갖고 사회성이 길어지겠느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 걱정을 하는 거지, 사실은 아이들은 그 안에서 많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그 영구적인 데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공간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게 정말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느냐? 네, 분명히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은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꾸준히 안 가지면 정말 여러분들이 사회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한번 봅시다.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속담 중에 뭐가 있죠? 속담 중에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안다. 요즘도 그럴까요? 요즘도? 요즘 애들한테 야, 너 그 친구 알려면 그 친구의 친구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 그러면 너한테 많은 정보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은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친구가 얼마큼의 팔로워를 갖고 있느냐, 그 친구가 얼마큼 SNS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SNS상에서 그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면 웃고 떠들고 같이 참여를 하느냐, 그런 거 갖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성세대가 했던 어떤 사람을 알려면 나는 그 사람들하고 정말 옛날에는 진짜 부딪히고 뭐 그 사람의 주변 관계를 다 실제적으로 알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가서 사회화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나중에는 인류의 발전은 항상 이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메타버스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반드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편리한 기회를 통해서 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VR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360 공간을 사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죠. 이 카메라는 360 공간을 찍기 위해서 고안된 카메라가 아니에요. 이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기자분들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사진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 갖고 360 공간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요 카메라의 앞부분에 달려있는 요거를 렌즈라고 해요. 렌즈는 초점 거리에 의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50mm 렌즈를 많이 사용해요, 일반적으로. 그 50mm 렌즈를 우리는 표준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 렌즈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화각,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각도, 즉 우리가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정면과 뒷면을 동시에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눈이 바라보는 그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를 화각이라고 합니다. 그 화각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화각과 비슷한 정도로 볼 수 있는 렌즈를 50mm 렌즈 표준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렌즈를 표준 렌즈라고 하는데 그게 50mm 렌즈입니다. 그래서 그 50mm 렌즈를 기준으로 미리수 숫자가 높아지면 망원 쪽으로 가는 거고요. 숫자가 낮아지면 광각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mm 하면 망원 렌즈고요. 20mm 하면 광각 렌즈입니다. 우리가 파노라마, 360 이미지는 한 번에 공간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장 찍어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 장 찍을 때 렌즈가 한 장을 사진을 찍을 때 넓게 찍을 수 있으면 많이 찍지 않아도 360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60 이미지를 만들 때 쓰이는 렌즈들은 광각 렌즈를 씁니다. 망원 렌즈를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광각 렌즈로 몇 장 찍어서 쉽게는 8mm, 예를 들어서 8mm 렌즈로
찍게 되면 4장 정도만 이렇게 4장 동서남북 4장 정도만 촬영하면 360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네이버 거리뷰 다음 노드뷰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보통 박물관 컨텐츠도 요즘은 언텐트 전시 때문에 360 그 VR로 많이 구현을 하는데 그때는 해상도가 높아서 자세하게 유물을 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넓게 찍는 어안 렌즈보다는 조금 더 좁은 화각으로 여러 장 찍어서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으면 그만큼 결과물의 사진은 커지는 거고요. 결과물의 사진이 커지면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대부분 다 좀 더 화각이 좁은 렌즈로 촬영을 하죠. 그리고 카메라 갖고 어차피 360 우리의 환경을 한 번에 찍을 수 없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찍는데 방법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어서 이렇게 찍힌 사진들을 컴퓨터로 불러와서 하나의 사진으로 붙여서 렌더링 하게 되는데 그 결과물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렌더링된 사진들이 360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카메라는 20mm 렌즈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20mm 렌즈로 찍게 되면 정면 영도에서 정면을 찍게 되면 위에 천정 부분이 모자라게 됩니다. 안 찍혀요. 그래서 20mm 갖고 만약에 360 이미지를 찍으려면 정면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장비를 위로 올려서 윗부분을 또 3면 20도 돌아가면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mm 갖고 만약에 20mm 갖고 사진을 찍게 되면 그러면 대충 40장 정도를 찍어서 360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20mm보다 훨씬 작은 8mm 렌즈로 찍게 되면 그것은 이제 어안 렌즈거든요. 8mm 렌즈는 우리 공간에 180도 정도, 그러니까 우리 공간의 반 정도를 한 번에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mm 렌즈를 쓰게 되면 4번만, 동서남북 4번만 촬영해서 이어붙이며 360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돌려서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메라를 찍을 때 제 얼굴이 카메라라고 생각하고요. 제 눈이 렌즈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점이 변하게 되면 즉 내가 지금 현재 정면을 보고 있는데 약간 측면으로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바라보고 있던 피사체들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앞에다가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펴놓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펴놓고 이 두 개의 간격이 있게끔 이 두 손가락의 간격이 있게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큰 거고 어느 정도 간격이 있게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머리를 움직이면서 왼쪽으로 봤다가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 두 손가락의 간격이 벌어졌다가 쪼그러졌다가 합니다. 이거를 시차라고 해요. 시차는 왜냐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이 바뀌면 앞에 있는 사물하고 뒤에 있는 사물의 거리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360 이미지는 촬영할 때 앞에 사진하고 뒤에 사진하고 30% 정도 겹치게끔 촬영을 합니다. 겹쳐놓고 붙이게 한 다음에 하나의 360 이미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겹친 부분에 3일간의 거리가 흐트러져 있다고 한다면 완벽한 360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할 때 이런 장비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런 장비는 카메라가 회전할 때 아까 시차, 그 사물과 사물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시차라고 하는데 그 시차가 생기지 않는 회전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축을 설정해서 카메라를 그 회전축을 중심으로
카메라를 그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해서 촬영하게 되면은 겹친 부분에 시차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 완벽하게 이것을 붙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론을 무시하고 만약에 카메라 360 장비를 세팅했다면은 반드시 이어지는 부분에서 어긋나는 현상이 생기고, 만약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얘를 어떻게든지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전체 이미지에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360 이미지를 우리가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구조의 장비들을 사용해서 360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진을 통해서 촬영하는 360 이미지, 즉 360 공간을, 360도 공간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진 외에 또 360 공간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많은 360도 영상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또 360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영상들도 마찬가지로 HD를 쓰고서 보면 메타버스 안에서 보는 것처럼 360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는 360 카메라가 별도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카메라 갖고 360 영상을 한 번에 찍어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60 카메라, 즉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360 카메라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360 공간을 한 번에 촬영하는 게 아니라 360 공간을 여러 개의 렌즈로 촬영을 해서 하나의 360 영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카메라들을 360 카메라라고 합니다. 이런 보시면 앞에 렌즈가 두 개가 붙어 있죠. 카메라 바디는 하나인데 렌즈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렌즈가 어안 렌즈입니다. 어안 렌즈. 어안 렌즈는 이 카메라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화각을 최대 180도 이상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면이 우리 공간에서 반쪽을 촬영하고 뒷면이 뒤에 반쪽을 촬영해서 이 촬영된 두 개의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카메라는 카메라 렌즈의 구조가 시차가 생기지 않는, 즉 앞의 사물과 뒤의 사물에 시차가 생기지 않는 구조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렌즈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만든 이유는 동영상은 우리가 회전해서 하나하나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찍어야 되죠. 그래서 앞면과 뒷면을 한 번에 찍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카메라들은 여러 가지 기종이 있는데요. 지금은 렌즈 두 개를 붙여놓은 거지만은 렌즈가 6개, 8개 이렇게 붙어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렌즈가 많이 붙어 있으면 그만큼 화질이 좋은 화질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장비를 갖고 촬영을 한 다음에 이런 장비를 만든 솔루션이 별도로 있어요. 이 안에 번들 소프트웨어도 같이 있고 모든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패키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패키지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갖고 집어넣게 되면 360 이미지로 렌더링이 돼서 그 결과물을 유튜브에 올리면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볼 수 있는 360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농경사회가 있었으면 산업사회가 있는 거고요. 그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산업이 있으면 그 다음은 또 지금 말하는 언택트 사회에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의 사회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을 본다면 인간 생활의 발전 과정은 후퇴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논의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인지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